이슈K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오늘도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뒤 세 번째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았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 5일 김문석 총리가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서 청년식품 창업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출범 이후 국무총리가 우리 전북에 세 번이나 지금 방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첫 번째 정책적인 의미와 두 번째 정치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했는데요. 소위 5극 3특 지방시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 국정 과제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뛰는 가운데 특히나 농업, 그리고 청년, 그리고 산업, 그리고 인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북이 일종의 테스트베드, 실험장으로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북에서의 지방 발전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의 지방 정책, 지방 발전 정책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라고 좀 보겠습니다.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북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4위 지역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 지역에서 탄탄하게 지역을 일단 세를 다져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민석 총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2030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서 향후 개인의 정치적인 장기 포석의 일환으로서 호남 지역에서의 인지도 그리고 지지세를 다지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보죠. 요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지방선거가 아직 반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다소 이른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예, 이미 지방선거가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금 입지자들이 인지도 제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세력 구축, 조직세 동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견제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노이즈 마케팅, 비판과 비평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인지도를 놀리고 그다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그 당내에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보하겠다. 특히나 자신의 그 상품성 그리고 정치력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미리 소위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각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계속적으로 지금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요. 그 속도나 열기는 더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입지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현역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 대결이라기보단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선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이고 대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비난과 비평이 이제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누가 더 못했냐를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거냐를 가지고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비난이 원색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집행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되고 특히나 청년층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겠죠. 문제 해결형 경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에 주인인 유권자가 비난을 하는 정치인들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전북을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게끔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정치판도 유권자인 즉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 비난을 넘어서 정책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판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체감되는 실질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법안, 정책,
예산 등 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는 정치인들을 요구해 주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비난을 넘어서 대안으로 문제를 넘어서 해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국가 예산도 짚어보죠. 전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 10조 원을 달성했다고 자축했습니다. 다만 총액보단 현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야 할 텐데 이번 국가 예산 의미와 아쉬운 점 평가하신다면요? 예, 사상 최초로 10조 83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확보한 것이죠. 따라서 이 수치적인 의미에서만 보자고 하면은 전북특별자치도한테 새로운 예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칭찬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예산의 용처, 집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0조 8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상당히 국책 사업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요. 새만금도 그렇고 예. 국가가 하는 사업은 국가가 100%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소위 매칭 펀드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주되 또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23.6%. 최하위입니다. 예. 따라서 예산만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곳간이 비어있다고 치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되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잘 집행하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온 성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 10조라는 두 자릿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집행의 과정, 그리고 내놓는 성과의 구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지방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빚을 내서 메꿔야만 되고 재정이 악순환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저해가 되는, 즉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빈강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